한 종교 단체의 신도 6만 명이 특정 정당의 당원 명부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것도 대통령을 뽑는 경선을 코앞에 둔 시점이었습니다. 당원 한 명이 표가 되는 자리. 그 표가 5만 장이 한꺼번에 움직이면 누가 후보가 되고 누가 떨어지는지가 바뀝니다. 실제로 그 무렵 박빙으로 갈렸던 경선이 하나 있었고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건 이 일이 벌어지던 시기에 이 단체를 향한 수사가 한 번 멈춰 섰다는 점입니다. 누가 왜 멈춰 세웠는가? 그 질문의 끝에 익숙한 이름이 하나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정점에 있는 95세 한 노인이 법원에 섰습니다. 종교가 표를 만들고 그 표가 권력을 만들었다면 이건 한 교주의 재판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겠죠.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구독, 좋아요, 댓글로 내용을 널리 알려주세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구속영장 청구가 됐습니다. 지금 나이가 95인데 지난번에도 한번 구속됐다가 풀려 나왔죠. 그런데 처음에 이제 구속됐던 것이 코로나 관련된 내용 아니었습니까? 그때 나와서 그런 짓을 한 거죠. 그래, 안 되겠다. 야, 국회의원도 만나고 판사도 만나고 뭐 다 만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자 이 말이야. 막 이런 거 우리가 생생히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안 되겠다. 우리가 정권 잡을 놈을 세게 한번 밀어주자. 그러면서 국힘당의 신천지 신도들을 가입을 시킨 거죠. 한 5만 명 정도 가입을 시켰는데 당원 가입을 시켜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윤석열 돕기에 나선 거 아닙니까? 그때 당시 경선 과정의 5만 표의 위력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를 뒤바꿀 수 있는 엄청난 거죠. 그게 이제 지금 다시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뭐 필라테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당원을 가입시켰는데 이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어요. 뭐 필라테스를 보고 받습니다. 지역별로 뭐 이렇게 해서 다 할당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청구했는데 실질 심사 날짜가 아직 안 나왔나요? 오늘 내일인가? 오늘 내일로 잡힐 겁니다. 예. 아직까지는 안 나왔지만 네. 그때 당시에 신천지 동원했던 내용들이 이제 다 나오고 있는데 당시 현직 간부의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이번에는 검찰총장이 대통령 될 거다 막 그러더라고요. 그 신천지는 윤석열이 당에 가입 들어오기 전에 이미 공부를 떼놓고 있었던 거였고 책임 당원이 되면 당내 경선이나 정당 내에 있어주는 그런 활동들에 있어서 신천지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힘이 커지기 때문에 지의 권리를 좀 찾을 수 있다. 그때 당시 한 5만 명. 그러면 어때요?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 미치지 않나요? 영향 미칠 수 있죠. 물론 이제 이게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지속적으로 당원 가입이 이제 이루어졌던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5만 명이 당시에 대선 경선에 다 들어와가지고 경선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뭐 지금 모든 대선 캠프에서 다 마찬가지지만 한 명이라도 더 권리당원들 이런 사람들의 지지를 받으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수천 명씩 당원을 가입해가지고 들어와서 특정 후보 쪽으로 움직인다고 하면 전체적인 흐름을 어느 정도는 바꿀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건 매우 사실은 심각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특정 정당의 대선 후보를 결정하고 대선 후보를 결정하는데 특정 종교가 거기에 그 신도들을 가입시켜가지고 그 대선 후보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 이런 논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만약에 다른 때, 다른 상황에서 벌어졌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나라 대통령은 특정 정당도, 특정 교단에서도 만들 수 있어요, 사실은. 이게 들통이 나서 그렇지, 뭐 예컨대 신천지가 아니라 다른 종교 교단에서 그렇게 했다고 치십시오.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10만 명 가입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일반적으로 당에서 경선할 때 뭐 투표율 감안하면은 한 50만 명 안쪽에서 다 결정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한 10만이나 20만 정도가 누군가가 들어와서 조직적으로 대선 후보를 만드는 작업을 했다고 하면은 어떤 특정 교단에서 대통령도 만들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천지가 한 행동, 이만희가 한 행동은 그냥 단순히 한 후보한테 대한 호불호 감정으로 했다기보다는 대한민국 정치에 직접 개입하고 국민의 참정권을 유린할 수 있는, 왜곡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범죄를 저지른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저는 신천지 생각하면 이런 그 생각이 들어요. 그때 당시에 신천지에서 이제 코로나 확산의 주범으로 지목이 되면서 이만희가 큰 죄를 하면서 사과하고 그 사죄하는 뜻으로
그 전국의 12개 지파인가? 네. 뭐 이렇게 해가지고 1440억인가 144억인가를 걷었어요. 그걸 내놓겠다. 아. 이렇게 했는데 지금 뭐 그런 돈으로 할 문제가 아니고 너는 벌을 받아야 돼라고 하면서 안 받은 게 있거든요. 그건 받을 건 받고 좀 그 금융 치료하고 그리고 이렇게 또 벌을 주고 그랬으면 좋았을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나이가 약간 고령인 게 관건인데 지금 통상의 사건으로 보면은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예. 지금 그 바로 밑에 2인자가 영장 청구됐다 구속됐거든요. 그리고 더 실무자도 영장 청구됐다 구속이 됐어요. 이런 거는 이른바 플라테스 프로젝트라고 해서 특히 당내 경선에서는 몇 표에 따라서 완전히 그 당락이 좌지우지되는데 그걸 알고서 대단히 그 당원 가입을 종용했다라는 건 대단히 비난 가능성이 높고 어느 정도 실체가 법원 단계에서 확인이 됐기 때문에 밑에서부터 훑는 수사를 하는데 계속 위로 정점으로 가고 있고 이 비난 가능성과 죄값의 무게를 따져보면은 아무래도 지시를 하달받아서 실무를 한 사람보다는 그 위보단 더 그 정점에 있는 이만희 교주가 훨씬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고 재판부가 생각할 수밖에 없어서 이거는 나이만 제외하고는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고 나이를 고려하더라도 이건 구속 수감이 필요하다고 재판부가 설명할 수 있고 뭐 그거 뭐 본인들이 기본적으로 다른 건에서 출자를 해서 뭐 사회 환원하겠다 이것과는 또 별개로 당연하지만 별개의 죄가 민주주의를 훼손했다는 점에서 크게 성립하는 겁니다. 김민하 평론가님 만약에 이만희 교주가 구속이 되고 이 부분에 대한 유죄가 확정이 되고 그러면 어떤 것들이 예상이 됩니까? 뭐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제 신천지 전직 간부들이 들어가 있는 것이 있으니까 결국은 국민의힘에 이제 이렇게 강제로 집단 입당시킨 거. 예. 이게 의사에 반해가지고 강제로 집단 입당시키면 안 되는 거거든요, 법상에. 예. 그것으로 시작을 할 텐데 저는 이게 여기서 시작을 해서 이제 수사나 이런 것들이 어디로 뻗어나갈까를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수사의 어떤 뼈대를 보면 결국은 왜 이만희는 국민의힘에 입당을 시켰는가 신도들을 그것은 결국 윤석열을 밀어주기 위해서인데 윤석열을 왜 밀어주기로 하였는가? 그 당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의 이 어떤 문제적인 어떤 단체로 찍혀서 사실 감염법 위반 뭐 이런 게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수사를 받아야 되는데 압수수색을 하려고 그랬더니 왜 압수수색을 한다고 검찰 조직에서 이렇게 신청을 했더니 그거 하지 말아라고 한 사람이 있다. 그런데 그게 당시 검찰총장 윤석열인 것 같다. 이 얘기잖아요. 예. 그러면 윤석열하고 뭔가 대가 관계가 있으니까 윤석열 지지하기로 한 거 아니냐. 그리고 역으로 얘기하면 이재명 대통령은 그 당시에 차 타고 쳐들어갔지 않습니까? 여기를. 그러니까 이재명만은 절대 안 된다라는 생각으로 윤석열을 밀어주기로 한 거 아니냐. 그러면 윤석열을 밀어준 이후에 또 관계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왜냐하면 서로 대가 관계니까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수사를 하고 규명을 해나가면 결국은 이게 단지 이 죄명으로 보면은 정당법 위반이나 이렇게 될 수 있겠지만 결국 윤석열도 어떤 문제에서 김건희도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가 또 될 수가 있고 그게 추가적인 수사나 유죄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 생각하면 대한민국이 좀 정상으로 돌아가고 모든 기관들이 자기 할 일을 제대로 하면 좀 나라가 많이 앞서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검찰이 살아있었다면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묵혀져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 검찰의 우두머리라고 하는 자가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정권을 잡을 생각이나 하고 그랬으니 나라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저희가 정교 분리 얘기 엄청나게 많이 했잖아요. 지금 신천지뿐만 아니라 통일교도 똑같잖아요. 근데 신천지하고 통일교가 국민의 그 당원 가입 문제라든가 그리고 또 실제로 윤석열 정권 때는 뭐 뇌물도 오고 가고 이런 관계였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사람들은 그걸 아마 쉬쉬하면서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신천지 그거 압수수색 영장 발부하지 마라. 이것도 어찌 보면 신천지와 이 보수 진영 간의 관계를 알고서 하지 않았다고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들을 일종의 공생관계처럼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 윤 어게인 세력에 몇 명이 얼마나 거기 가 있는지 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단순히 자기 교세를 확장하기 위해서 권력을 이용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대한민국 체제를 흔드는 작업까지 하고 있다는 거죠. 매우 심각한 문제인데 근데 좀 특이한 현상 중 하나는
이 당원 명부 압수수색하겠다고 하니까 국민의힘이 크도록 저항하면서 반대했잖아요. 나중에 가가지고 몇 번의 시도 끝에 결국은 일부 명단을 가져가가지고 지금 확인하는 작업들을 했던 건데 국민의힘 책임은 다 사라져 버렸네요.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아무도 거기에 대한 책임 추궁을 하지 않아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 저는 이것도 참 희한한 현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만희 씨가 또 뉴스에 또 등장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6년 만에 또 이제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예전에 코로나 때 그 방역법 위반하고 신도들 네. 모아서 뭐 예배하고 뭐 하고 했다가 그때 방역법 위반으로 해서 이제 구속 수감이 된 바 있거든요. 이제 그때 보석으로 풀려났어요. 이제 그리고 나서 이를 갈았던 것 같습니다. 아, 정치권의 줄을 안 되니까 내가 이 꼴을 내가 이 당하는구나. 꼴을 당하는구나라고 하면서 실제로 그냥 이제 뭐 이제 신도들 모아 있는 현장에서 국회의원도 만나고 청와대에 있는 사람도 만나고 판사도 만나고 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렇게 직접 언급을 했고 그걸 실천했습니다. 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이제 국민의힘에 당원 6만 3천 명을 가입시키거든요. 야. 예, 이거 합수본의 조사 결과인데 수사 결과인데 특히 이 중에 한 5만 명은 20대 대선쯤에 집중적으로 가입을 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이름은 필라테스입니다. 왜 아, 필라테스일까? 그때 한번 나왔었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약간 필라테스 동호회 가입하듯이 자연스럽게 당원 가입해라 뭐 이런 취지였다고 하는데 관련해서 지금 이제 두 번째로 구속 갈림길에 선 상황입니다. 네. 지금 이만희 씨가 95세예요. 네. 보통 이제 법정에서 뭐 고령 등의 이유로 구속을 면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긴 한데 이 경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아니 근데 뭐 굉장히 네. 고령이라 사실 이제 구속 사유를 판단할 때 네. 뭐 상당히 중요하게 고려는 할 텐데 근데 그 혐의도 같이 보거든요. 그 네. 혐의가 중한지 여부가 더 우선되기 때문에 지금 이만희 씨가 저질렀다라고 지금 의혹을 받는 건 입당 강요죄 그리고 또 경선까지도 영향을 미쳤다고 하면은 업무방해가 또 될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또 뭐 돈이라는 게 또 오고 갔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네. 뭐 정치자금법 이런 것까지 더해지면 혐의가 너무 중하다라는 것 때문에 그 고령이라는 사유가 고려는 되겠지만 좀 영장 발부될 가능성이 좀 아, 그래요?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워낙 이제 혐의가 중하고 또 반복적인 뭐 이런 일들이 있었으니까 알겠습니다. 현재 국내 최고령 수감자는 이만희 회장보다 한 살 많은 96세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들어가 계신 분들이 있어요. 90세 이상 수감자가 5명이고 95세 남성이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된 사례가 있다고 네. 합니다. 근데 이 신천지 문제는 네. 사실 지금 이게 이제 6만 명이나 가까운 사람들이 지금 입당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옛날에 입당했는데 그럼 지금은 어떻게 돼 있느냐? 그게 더 문제잖아요. 예. 이 사람들이 지금 만약에 국민의힘의 당원으로 계속 존재하고 있다면 그러면 심정적으로 대개 이제 어떤 지시는 뭐 이렇게 명시적인 지시는 아니더라도 네. 대개 우리 총재님한테 이만희 총재님한테 좀 못되게 군 사람, 뭐 이만희 총재를 공격하는 사람 이런 사람 찍지 말아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실질적으로 뭐 당 대표 경선이라든가 그 혹은 대선 후보 경선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당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 걸러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 걸러낼 방법이 없어요 지금. 아니 지금 이거 다 압수수색 돼 있지 않나요? 압수수색이 돼 있는데 만약에 그 당원의 명부를 갖다 공개하는 것은 불법이잖아요. 예. 당은 알 거 아니에요. 예. 당에서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지 모르죠. 뭐.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 당원 명부하고 신천지 명부하고 이거 대조를 해서 검찰에서는 자료를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둘 다 네. 압수했다고. 예, 양쪽 압수수색 했으니까. 근데 우리 당에서는 모르지 뭐. 저쪽에서 어떤 사람이 우리 들어온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당원인지. 근데 이게 대개 한 30만 명에서 40만 명 정도가 선거에 참여하는데 이 중에서 한 5, 6만 명이 그 집단적으로 움직인다. 그러면 이거는 뭐 이 사람들 뜻대로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의혹이 이제 사실이 된 거잖아요. 그때 홍준표 전 대표가 정말 억울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때 경선할 때 제가 알기로는 네. 아주 박빙이었거든요. 네. 여론조사 홍준표 전 대표가 이겼었잖아요. 당원에서 져가지고 그렇게. 당원에서 많이 져서 그냥 뒤집어졌죠. 예, 근데 맞아요. 이게 한 5만 표 정도면 상당히 그러면 큰 아마 판이 뒤집어졌을 예. 거예요. 무조건 뒤집어지죠 이건. 예, 이쪽으로 오면 10만 표 차이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얼마나 저도 이제 이 당사자잖아요. 저도 이 필라테스 프로젝트의 피해자거든요. 그래요? 왜냐면 2024년도에 그 2023년 12월 달에 그때 이제 저희 그 지역에 고향병 고향에서? 지역에 아, 맞다.
거기에 이제 교회를 건물이 있었는데 그 네. 건물을 그 신천지 지파 중에 하나가 그거를 교육시설로 바꾸겠다라고 해서 그 고양시가 이걸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원래는 이게 물류창고인 줄 알았는데 그걸 전환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그 현수막을 걸고 이거 절대 안 된다고 반대를 했었는데 나중에 찍혔어요. 보니까 우리 지역에다가 이 필라테스 프로젝트로 이사를 해라. 시설에 주소 이전 아. 해갖고. 주소 이전을 해라. 저 자식을 떨어뜨려라. 이거지 뭐. 그래서 떨어졌어요. 전 떨어졌지만 그것 때문에 떨어진 거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근데 뭐 네. 윤석열 대통령의 뭐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으니까 네. 그 경기도가 거의 초토화됐잖아요. 아. 그런 일이었는데 그걸 보면서 야, 이 종교라는 게 그 정치권과 종교가 그 정교 야합이 이루어지면 이게 굉장히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구나라는 걸 저는 어떻게 그때 이걸 느꼈어요. 근데 이게 생각해 볼 지점이 되게 많은 사건인 예. 게 이게 국민의힘은 1인 1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의원과 평당원의 표의 등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가겠다는 그 1인 1표를 원래 하고 있었고 예, 그러니까 이렇게 뭉터기 표가 들어오잖아요. 거기다가 당시에 국민의힘이 경선할 당시에 윤석열 뽑을 때는 당비 납부 당원이라 그래 가지고 원래는 3,000원. 그러니까 세 달을 1,000원씩 내야지 원래 투표권 주는데 이걸 또 한 달로 줄여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과 사실 이 종교단체의 연관성은 또 수사로 밝혀져야 되는 부분이기는 하나 현실적으로 1,000원짜리 당원을 모집을 해서 당원들을 많이 늘린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정말 그 경선에 있어서의 민의의 왜곡을 가져오는 부분은 정말 우리 정당들이 좀 명심을 좀 하고 조금 더 예민하게 전 이 부분을 좀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게 종교 분리의 입안을 넘어가지고 네. 이 신천지뿐 아니라 통일교도 지금 다 들어오고.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얼마나 되는 당원들이 이렇게 오염되어 있는지를 아직 정확히 확인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앞으로 뭐 장동혁 대표 지금 뭐 말씀들은 산소호흡기 꽂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언젠가 바뀔 거라고 하는데 그때 좀 이렇게 그 국민의힘이 다시 이제 보수 재건하면서 이렇게 새로 태어날 때 이것들은 산소호흡기는 비유적 표현이신 거죠? 네, 뭐 식물 대표라는 표현을 왜냐면 요즘에 또 병원에 계셔갖고 죄송합니다. 오해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과로니까. 네. 그만큼 하여튼 좀 네. 위급한 네. 힘이 없는 상황이다. 네. 예. 그래서 그래서 그 국민의힘에서는 정말 이 문제 당원 오염된 당원의 문제들은 정말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서 한번 털고 가야지 될 것 그렇습니다. 같은데요. 근데 네. 아마 제가 보기에는 네. 민주당에도 들어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럴 그리고 가능성이 있죠. 그 네. 국민의힘에는 이렇게 대거 들어와 있지만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게 네. 우리 공화당이나 그다음에 그 정광훈 씨가 얘기하는 그 정광훈 씨 자유통일당, 정광훈 씨 당에 있는 사람들이 이중당적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것도 지금 제대로 걸러지지가 네, 않고 네,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정상적인 정당 정치가 되려면 이렇게 종교적인 어떤 그 사이비 종교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들어온 사람들, 그다음에 그 이중당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가려내서 이 사람들 처벌을 해야 돼요. 법적인 이게 한 번도 처벌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 처벌을 받는구나라는 것들이 확립이 되면 그러면 안 들어가죠. 괜히 그렇게까지 내가 형사처벌을 받는 것까지 네네네. 전과자가 될 것까지 감안하면서 들어간다. 아무리 우리 총재님 말씀이라도. 네, 그거는 뭐 쉽지가 근데 않죠. 이게 이중당적이면 그 처벌이 될 수 있어요. 정당법에 처벌 못하게 조항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못하게 돼 있는데 내가 민주당 가입하고 국민의힘 가입했어. 나 처벌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는 건데 네. 이제 사실은 이중당적은 허용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정당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 거고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정당 사무를 선관위가 관리를 해요. 네. 근데 선관위가 지금 저렇게 엉망인데 아하. 정당 사무를 제대로 네. 관리했겠습니까? 그것까지 하기에는 선관위가. 아니 그러니까 역량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네. 그러니까 선관위도 헌법상 독립기관이고 또 정당도 우리 헌법기관으로 우리 헌법 8조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많은 독립성과 많은 자유를 줬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본인들의 이익을 위한 이런 엉뚱한 행동들을 하니까 앞으로 우리가 뭐 개헌할 때도 선관위 문제를 통해서도 이 정당을 어떻게 관리 감독도 할 것이냐 아마 이 부분에 대한 논의도 좀 반드시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당 사무뿐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여론조사거든요. 예. 여론조사도 엉망진창이에요. 조작도 많고 엉망- 예, 예. 그런 문제가 있는데 문제는 선관위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무슨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런 얘기 매일 해야 돼요. 네. 근데 지금까지 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실질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는 걸 제대로 밝혀냈다는 얘기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권한은 엄청 갖고 있고 폼은 엄청 잡는데 이 사람들이 도대체 뭐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제대로 일은 안 하고. 명태균이 같은 사람도 생겨나는 거고 몰디브 갔다 왔겠죠. 엉터리 여론조사들이라고 의심받는 것들이 많고 네.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밝혀내거나 문제를 제기해 본 적이 있는가? 그러니까 이건 선관위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정당 사무와 더불어서 선거 사무, 정당 사무 그리고 여론조사에 대한 어떤 그 감시 기능 이런 것들을 제대로 못 하고 있어요. 네. 선관위가 엉망인 거죠. 그러니까 이중 당적자는 우리 정당법 55조에 이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그거 안 하고 있잖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알 수도 없죠, 사실은.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심각한 사각지대에 와 있는 겁니다. 이중당적 갖고 있으면 그 처벌을 그렇게 네. 받을 수 있다는 거를 모르는 분들 꽤 많으실 것 아니, 같은데. 그거 대부분 근데 안 돌아가니까 현실에서. 그렇죠. 실제로 처벌받은 적이 없어요. 처벌받은 적이 거의 없으니까. 특히 이제 뭐 이렇게 지방선거라든지 총선 이런 거 예. 할 때 경선할 때 있잖아요. 예. 경선할 때 이제 당원 맞아요. 투표가 들어가니까 그냥 지인들한테 예. 좀 가입해 달라라고 예. 하면 이제 인정사항 그냥 가입해 주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중 당직자들이 많아요. 아. 실제로. 근데 뭐 통계는 없지만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기도 모르게 당원에 가입돼 가지고 왜 그런 분들이 출마했다가 불이익당한 맞아요. 뭐 그런 경우도 맞아요. 있어요. 가끔 아, 부모님이 자기 자식 이름으로 그냥 가입을 시켜놓고 막 이런 경우도 있어가지고 그래요? 몰랐던 거죠, 그거를. 예. 자, 하여튼 그럼 요거. 그래. 근데 진짜 예를 들면 뭐 6만 명, 7만 명 이런 사람들이 어느 당의 전당대회든 아니면 뭐 대선 후보 선출이든 이런 거 과정에 한 목소리로 만약에 6만 명이 이렇게 움직이면 그거는 결정적이죠. 진짜 엄청난 결정적이니까. 거- 예, 엄청난 겁니다. 그건 나라의 미래를 완전히 그냥 그 6만 명이 다 바꿔놓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예, 그 6만 명은 또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바꿔지는 걸 테니까 그 한 사람이 지금 나라의 미래를 바꾸고 있는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렇게 의원님들이 자꾸 이렇게 총재님들 찾아가서 또 절도 하고 이제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제가 얘기 안 국에 했나요? 찾아가서. 그래서 네. 제가 현수막 붙이면서 신천지 안 된다라고 공격하니까 아는 분이 전화 왔어요. 당장 내리라고? 형님 그거 큰일 나요. 아, 떨어져요. 네.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신천지와 국힘이 굉장히 긴장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네, 그거 다 밝혀졌죠. 검경 합수부가 네. 지금 국힘 당원으로 가입한 신천지 신도 있지 않습니까? 이걸 6만 명 정도로 특정을 했어요. 그런데 6만 명 정도를 특정했다는 거는 이미 대략적인 파악이 끝났다는 거거든. 그렇지. 근데 6만 명 정도를 이 신원 파악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일일이 이 콜센터 직원처럼 대단합니다. 전화 확보를 다 해가지고 연락 확보를 다 해가지고 다 전화를 돌리고 있다는 거야. 야, 6만 명이면요. 대단하다 진짜. 소위 이제 이렇게 사람하고 연락처 있는 거지. 콜센터에서 DB라고 불러요. DB. 그렇죠. 데이터베이스. 네. 이 DB를 6만 개를 돌리려면은 센터 한 3개가 하루 한 몇 주 동안 돌아가야 돼요. 6만 명이 만만한 숫자가 아닙니다. 실제로 콜센터 사무실 아예 만들었다고 하던데 만들었어. 경찰이. 네. 그리고 부를 사람도 글로 네. 부르고 있대. 네. 그리고 이만희에 대한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맞아요. 영장 쳤죠. 몇 시입니까? 몇 시는 모르겠어. 밤늦게 또 밤늦게 또 나오겠지. 네.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해. 네. 만약에 이만희가 구속이 되면서 신병을 확보하지 않습니까? 그럼 신천지도 굉장히 긴장을 하지만 네. 6만 국힘. 명 정도를 지금 특정을 했다는 얘기잖아. 네. 국힘 엄청 긴장해야 돼. 그 6만 명이 들어와서 뭐 했다는 겁니까? 선거 지원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죠. 불법 당원 가입한 사람들이 선거 지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너무 궁금한 게 지금 저기 뭐지 투표소에 투표지 부족해가지고 예. 내 참정권 뺏겼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건 사실이에요. 네. 그렇죠. 하지만 그래서 이재명 정부를 뒤집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안 보이나 그러니까 봐요. 이거야말로 더 큰 범죄지. 이거 진짜 심각한 거거든. 6만 명이잖아요. 개혁신당하고 국민의힘이 한 짓을 보라고. 네. 이거는 그냥 선거를 아예 부정하게 하겠다라는 각오잖아요. 그렇죠. 저 진짜 판사분들 진짜 이번엔 제가 좀 기대합니다, 진짜. 그 이만희 씨가 이제 고령인 게 조금 걸리는데, 근데 우리가 통일교 한학자가 또 구속된 전례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렇게 중대한 범죄는 구속 가능성이 있다. 또 이렇게 게다가 보기도 신천지는 하더라고요. 이제 끈 다 떨어졌잖아요. 무서울 게 뭐가 있습니까? 자, 여러분. 일본 대법원에서 네. 옛 통일교 예. 해산 명령을 확정을 했습니다. 그렇죠. 끝났어요 이제 일본에서는. 일본에서는 이제 옛 통일교는 끝났습니다. 예. 이게 지금 왜 옛 통일교라고 하냐면 이름을 바꿨거든. 가정연합. 맞아요. 네.
근데 우리는 통일교가 익숙하잖아. 음. 자, 일본 대법원에서 통일교 해산 명령 확정을 내렸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절차 진행되거든요. 우리가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맞아요. 당연하죠. 통일교고 신천지건. 그럼요. 네. 아무튼 이것들은 좋은 건 다 갖다 쓰네. 심지어 이거는 지금 세계 평화 통일 가정 연합이래. 이게 뭔 개소리라고. 세계 평화 통일 가정. 세계 평화 통일 가정 연합이래. 무슨 말이야 이게 도대체. 진짜 좋은 거 다. 좋은 건 진짜 다 갖다 붙여놨네. 평화, 통일, 가정, 연합. 아주 연병을 한다 진짜. 근데 이게 불법적인 헌금을 강요하는 방식으로 교인들을 모아서 가정을 파괴했거든요. 예. 그래서 해산된 거야. 그래서 평화와 가정을 깼어. 그래서 일본에서 아베 전 총리가 예. 암살당한 맞아요. 거야, 피격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해산까지 간 거라. 네, 해산까지 간 거예요. 지금 우리는 가정을 파괴하는 걸 넘어서서 심지어 선거제도로 파괴하려고 그러니까. 하는 거잖아요. 민주주의 훨씬 기본.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게 진짜 또 이게 민주당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런 것 좀 무기로 쓰시라고 이런 것 좀. 쓰기 얼마나 좋아요 이게.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든 심각한 선거 범죄를 누가 저질렀다? 국민의힘과 신천지가 저질렀다. 그러니까 이거 대법원에서 이렇게 하잖아, 일본은. 네. 우리 구속영장 청구하면 네. 구속시키고 네. 그다음 절차를 수사하고. 가야 되는데 이게 또 조희대 얘기를 할 수밖에. 조희대가 계속 태클을 걸잖아 지금. 이진관 판사 이런 판사가 너무 소수다 보니까. 그러니까 오늘 또 이만희 한 보자고요, 진짜. 그러니까